네, 재미있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순진한 왜가 기적을 낳는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네, 세계적인 영화 감독인 스필버그도 가장 위대한 업적은 왜라는 호기심에서는 탄생한다라는 말을 남겼잖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주식 투자에도요, 왜라는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할 때 왜라는 질문이 왜 필요하냐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장 상황에서 왜라는 질문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이유 있는 투자, 와글와글 4부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4부 함께 하시죠. 출발! 네, 와글와글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드리고요. 이벤트 당첨자도 공개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그럼 종목 와글와글 곧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 하루 센티비의 관심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아침에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어제 종가 42만 원권까지 나왔는데 오늘 만약 시장은 개파락을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매수 단가는 제가 41만 원 이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 고점을 뚫기에는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제가 지금 최근에 한 7% 정도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보면은 제가 한 7% 정도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목표가는 매수가는 41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44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전 저점이 위치하고 있는 39만 원권이 깨지면 손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절반까지 올려오는 그리고 차트상 튼튼하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긍정적일 것 같고 은값이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이 좀 좋아지면은 종목은 조금 더 갈 수 있을 걸로 판단해서 이번 주는 고려해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일 이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 좀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급등한 대표적인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옆으로 박스권 횡보를 계속하다가 어제까지 조정을 좀 깊게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더 조정을 받아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반전 포인트를 잡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전할 가능성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전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저가의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 해버린다면은 그때는 손절 라인도 상당히 명확하기 때문에 일단 위험 관리를 철저하게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설프게 강한 종목이나 아니면은 또 어설프게 버티는 종목을 샀다가 하락이 나오면서 같이 그냥 꺾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손실이 오히려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요. 동아지실 같은 경우는 터널 굴착 그리고 지방 개량 분야에서 국내 독보적인 1위 업체로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널 굴착 분야에서 국내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KTX 신설이라든지 그리고 고속도로 신설할 때 터널 공사할 때 대부분 동아지질이 수주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회사인데 동아지질이 최근에 와서 조금 또 평창 테마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로를 다시 한번 증설을 하고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인천에서 또 다시 한번 평창까지 고속철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터널 굴착에 대해서 조금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참고를 해 보시고요. 다음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기업 내용보다는 조금 차트적인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변동성이 조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위쪽에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쪽에서 어제 쪽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쪽에서 2차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쪽에서 많이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조금 모레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 VCR 확인했습니다. 이 안에 담겨있던 관심 종목들의 대응 전략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는데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먼저 한국투자증권 최철원 대리는 고려아연 오늘 다시 들고 오셨습니다. 은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셨죠. 오늘 딱 매수 가격에 들어왔는데요. 목표가는 44만 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은 한일 이화 들고 오셨는데요. 자동차 부품주의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하셨죠. 오늘 조금 내렸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손절 라인 11,300원 철저하게 체크하셔야겠네요.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는 단기 대응 종목이었습니다. 동아지질 들고 오셨는데요.
오늘 조금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목표가는 15,200원, 매수가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동부증권의 김근호 대리 관심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총 3종목이었는데요. 먼저 하이트 맥주, 진로와의 합병으로 최대 주류업체로 등극할 것이다 라고 하셨죠. 매수가는 11만 8천 원, 목표가는 14만 7천 원이고요. 다음으로 차화정이 흔들리는 사이에 내수주가 강세라는 뉴스로 동부화재, KB금융 설정해 주셨는데요. 두 종목 모두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과 대응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봤던 거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직접 투자하시기 전에는 한 번 더 냉철한 판단을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뜨거운 종목들을 확인해봐야겠죠. 종목 토크 베스트 5입니다. 이번 3월달, 6월달 각각 8%에서 15% 그리고 15%에서 2% 정도 가격 인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가격 인상분이 실적에 반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 모멘텀도 2분기에 실적 모멘텀도 조금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최근에 조금 저항이 됐던 부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봉상에서 먼저 한번 보신다면 지금 현재 121선을 이탈했던 주가가 지금 현재 반등을 보이면서 21선이 계속해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한 3일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주가가 21선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수급적인 측면 보여드린다면은 6월 중순부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딱 7월을 기점으로 해갖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이러한 41포인트가 넘는 그런 하락장에서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는 점, 그만큼 좀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원화에 대한 강세 흐름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1020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이런 유통주 관련된 러브콜은 계속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좀 힘을 싣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국제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한 136억 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동 시위 사태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2분기에는 각종 무기류의 재전략화 일정에 따라서 이달 방산 부분에 좀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1분기 때는 영업이익적인 부분이 감소를 했지만 2분기에는 조금 턴어라운드, 2분기에는 그런 부분이 만회를 하면서 개선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완만한 상승세를 또 이끌고 있습니다. 완만한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면 최근에 와서 또 기관에서 먼저 외국인 쪽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기관 쪽에서 따라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조금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려 아연도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40만 원대는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35만 원대까지 급락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40만 원대가 좀 저항권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제는 강력하게 지지 라인으로 좀 형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5%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최근에 한국항공우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분에 대한 평가액이 지금 현재 1,448억 정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대폭의 실적 개선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늘색선이 주가인데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완만한 상승세,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완만한 계속 상승세를 이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외국인도 동반적으로 매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본 뜨거운 종목 5가지, 순서는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대응 전략 정리해볼까요? 화면 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와 신기원 전문가가 함께했습니다. 먼저 1위는 삼성테크인인데요. 하반기 수주 모멘텀이 있습니다.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설정해 보시고요. 다음은 고려아이언 또 나왔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 지속 가능성을 얘기해 주시면서 금은 가격 상승세가 예상된다 하셨죠. 목표가는 45만 원으로 설정하셨고요. 다음은 S&T 중공업입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감에 목표가는 19,500원, 손절가는 16,7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다음은 롯데쇼핑입니다. 유통주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목표가는 52만 원으로 설정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송원산업도 설정하셨는데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유지 중인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병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현대, 모비스, 하이닉스, 대림산업, 한일이화 이렇게 4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총 3종목인데요. NC소프트, 한화, 유한양행이 담겨 있고요. 전략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김근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호남석유, 기아차, 삼성중공업 3종목이 담겨 있네요. 박상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역시 변동 내용은 없습니다. SM, 현대차, CJ, ENM 담겨 있고요. 성우하이텍까지 4종목입니다. 신은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현대아이스코, 기업은행, 영원무역, 삼성물산 4종목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2종목으로 줄었죠. 기아차, SK 꾸준히 들고 가십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대응 전략 참고하시되 직접 투자하시기 전에는 냉철한 판단을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들은요, 시간 관계상 다 정리는 못 해드리고요. 센티비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습니다. 오늘장이 2%대, 코스피가 2%대로 하락하면서 장 분위기도 굉장히 싸늘했는데요. 그 가운데 김근호 대리의 관심 종목이었죠. 동부화재는 매수가 대비해서 2%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주가도 어제 대비해서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전화 연결로 추가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동부화재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추가 대응 전략 알아볼까요? 네, 일단 동부화재 수급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나오고 있고요. 흐름상으로도 아직은 주가가 크게 밀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주가가 지지는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좀 관종을 하면서 일단 가격적으로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좀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떤 보험주 쪽으로의 좋은 모습, 그러니까 역시나 보험주도 금융업종이기 때문에 내수업종에 속하는 금융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충분히 유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봉상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여전히 상승 트렌드는 아직은 견고하다.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아직 상승 트렌드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추가적으로는 기관의 수급 그리고 외인들의 순매수세까지 좀 더해지면서 아직은 동부화재의 어떤 긍정적인 신호나 긍정적인 모습들은 충분히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계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동부화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조금 더 유지해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동부화재에 대해서 추가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김근호 대리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매일 화요일마다 만날 수 있는 코너죠. 김성남의 주식 이야기. 오늘 구피플 인베스트 김성남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지난 시간에 이평선의 개념에 대해서 전해주셨고 이번 시간에는 이평선을 이용한 매도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로 했죠. 준비하셨나요? 네,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와 매도할 때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네. 매수 매도 기법 오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평선을 이용해서 매수 매도법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이평선에 대한 매수 매도 기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이용한 매매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골든크로스라고 하면은요, 일수가 좀 낮은 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돌파할 때 이것이 바로 골든크로스가 되는 부분이고요. 데드크로스 같은 경우는 반대겠죠. 자, 그래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네. 하향 이탈하는 경우가 바로 데드크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평선끼리의 교차뿐만 아니라 이평선을 캔들로 돌파하거나 하향 이탈할 때도 골든크로스 혹은 데드크로스라고 표시한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네요. 그럼 골든크로스가 계속 발생했다라는 점은 그 주가의 장기적인 흐름, 평균을 봤을 때 최근 주가 흐름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반대로 데드크로스는 장기적인 주가 흐름 평균을 살펴봤을 때 최근에 주가가 조금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 자체가 변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신호로 좀 네. 받아들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활용한 이 매매 기법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매매의 기회로 좀 삼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아주 이해가 쏙쏙 잘 되는데요. 이제 정말 궁금한 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매수와 매도 포지션은 어떻게 잡으면 되는 건가요? 아주 쉽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네. 골든크로스, 골드, 왠지 금이잖아요. 네. 내가 뭔가 얻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든크로스일 때 매수 접근을 하시는 거고요. 네. 데드크로스, 여기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죠? 네. 그래서 데드크로스 때 매도를 하게 되면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여기 정도까지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워낙 쉬운 내용이고, 초보 투자자분들이 책을 사서 보더라도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막상, 골든크로스다. 그리고 매수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주가가 밀려요. 그런 그래가지고 경우도 있어요. 손절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 요것만 유의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완벽한 매매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알려드려야겠죠. 그죠? 네. 책에도 잘 없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 평균선과 60일 이동 평균선을 놓고 보였죠.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60일 이동 평균선에 누워 있는 것을 20일 이동 평균선이 돌파했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그 이전에 60일 이동 평균선을 먼저 돌파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누구일까요? 보람 씨는 아닐 테고요. 자, 네. 주가가 먼저 돌파를 했겠죠. 60이동 평균선을. 그러니까 20이동 평균선이 주가보다 느린 20이동 평균선이 뒤따라서 올라왔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주가가 이 6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이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이제 이격을 좁히기 위한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 조금 다시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은 바로 그러한 이후에, 그래서 다시 60일 이동평균선에 거의 근접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알겠습니다. 되시죠? 이해가 네. 잘 되네요. 그러니까 주가와 이동평균선에 떨어진 그 차이 간격을 말하죠. 그렇죠. 이격도를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설명을 쭉 들어보고 나니까요. 저는 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주식 명언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낮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이 추세가 바뀌는 그런 신호이고요. 또 어떤 고점에서 데드크로스가 났다는 것이 상승 추세가 이제는 꺾이고 하향한다라는 이야기가 어떤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주식경영에서 얘기하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는 그러한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수업 함께 해보니까요. 차트 분석, 자신감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코너죠. 출석 체크부터 시작할게요. 신나는 음악 주세요. 네, 화요일 놀러 오신 분은 새로운 분이 놀러 오셨어요. 필명이 굉장히 귀여워요. 다리마미님께서 오셨고요. 라이트님 항상 유창희 대표님 팬분이시죠. 항상 놀러 오십니다. 그리고 필명 피스님께서는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들 이런 장 속에서도 수익이 잘 나오시는 거 보면 정말 신통방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저도 알려주세요. 일단 무조건 장기로 갖고 가렵니다 하셨는데 이렇게 무조건 장기로 갖다 보면 나중에 반토막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팬TV 시청하시면서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필명 전문가 따라하기 님께서도 글을 써주셨는데 이제는 혼자 힘으로 투자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서 전문가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볼 생각입니다. 전문가님 잘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이벤트도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 마감 지수 맞추기 이벤트부터 함께 해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2% 내리면서 2109.73포인트에 마무리가 됐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근접하게 맞춰주신 분이 필명 바로 혼신을 다해 님께서 맞춰주셨습니다. 혼신을 다해 님과 그리고 앞서 글 써주신 두 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요. 행복한 부자 되시라고요. 행복한 부자 책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퀴즈도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주셨던 퀴즈는 바로 이 문제였는데요. 원자재 철강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예상되는 철강주의 주가 흐름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하락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당첨자는 바로 이분입니다. 필명
최초롬님께 선물 드리는데요. 센TV에 출연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정윤성, 신기현 전문가가 집필한 책이죠.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책을 보내드릴게요. 이 시간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함께하실 퀴즈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2011년 7월 12일 오후 2시 12분 현재 선물 베이시스는 1.712다. 이렇게 시장의 베이시스가 플러스 양의 값을 나타내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문제 경색이 쉽습니다. 많이 응모해주세요. 지금까지 퀴즈 공개 완료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뒤에 이어지는 센투자 플러스 대박 플러스도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 재미난 소식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고맙습니다.